브랜드의 정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브랜드 크리에이션의 강의를 맡은 경영학 박사 조세현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브랜드라는 말씀 주위에서 많이 들으시죠? 근데 브랜드가 뭘까요? 뭘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브랜드, 이게 상표인가? 아니면 심볼인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브랜드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상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특별한 상징을 잘 만들면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인식하시고 공부해 두시면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아주 충실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바로 이런 특별한 상징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이 또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가시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고객들이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언어로서 잘 다듬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객들은 뭘 합니까? 인식하는 겁니다. 비로소 고객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 고객들이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재차 인식하는 바로 특별한 상징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 이것이 브랜드 법칙 중에 넘버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브랜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고 고객의 관점입니다. 이 고객의 생각대로, 고객의 관점대로 그 고객들이 보는 바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제품에, 우리의 서비스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어떻게 관찰하냐고요? 고객의 행동, 고객의 불만, 고객의 소리 등등을 다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 제품 안에 쓰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특별한 기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더 면밀하게 고객 편에 가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제품에 담고 서비스에 담아라. 잘하는 기업들이 바로 혁신기업입니다. 이런 그 혁신기업들을 잘 가꾸고 있으면요, 그 제품들을 고객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 제품들이 오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런 경영을 브랜드 경영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말, 그러면 브랜드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브랜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물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브랜드라는 말은 영어의 burn, 불로 지지다, 뭐 이런 말로도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브렌다라고 하는 노르웨이 고어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로, 어떤 때 우리는 불로 지지죠? 예전에 제가 그 충청남도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우시장에 가서 보니까 소 엉덩이에다가 인두라고 그러죠. 인두를 가지고 불로 이렇게 지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뭘 표시하려고 했을까요? 얘는 내 소다. 쟤는 네 소다. 이런 것을 구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뭘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재산권이죠. 그렇죠. 이렇게 불로 이 쇠붙이를 불에다가 달구어서 가축한테 불로 지졌을 때 얘는 내 소유물인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브랜다였던 것이고요.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브랜딩을 잘 해나가면 결국 내 소유권의 재산들이 하나, 둘, 셋씩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브랜드 경영의 비법입니다. 그러면 브랜드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인 거죠. 시간과 타임의 결합이 바로 히스토리인데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 고객 관점에 경영을 해나가고
고객 관점의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브랜드 경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영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객들이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해 나갈 때 내 재산이 늘어난다. 그것이 브랜드 경영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소비자 측면에서 브랜드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브랜드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제품의 출신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여러분 브랜드 제품과 브랜드 제품 아닌 거 중에서 샀을 때, 브랜드를 샀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리스크를 감소를 시킵니다. 위험을. 이게 뭐 찢어지지는 않을까? 이게 쓰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브랜드 제품 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브랜드 제품 살 때 뭔지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제품의 탐색 비용,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을 때는 얘를 믿을 수가 없죠. 또 얘가 성능을 그대로 내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그 위험에서 상당히 감소를 시켜줍니다. 다른 것들은 이 탐색하는 비용들,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소비자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브랜드를 샀을 때 자기의 만족,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과시도 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 위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뜻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여튼 브랜드 제품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브랜드 제품이 우리 기업 내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경쟁자들하고의 사이에서 차별 우위에 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 우위에 서기 때문에 계속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또 선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적 이익이 또 쌓여 나가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브랜드를 먼저 만들지 못하고 돈을 벌겠다, 재무적 이익을 더 가지겠다, 그것은 상당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원가적 개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브랜드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그저 장사짓을 해야 됩니다. 그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벌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사업을 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업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하게 만들고 그 기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갔을 때 오랫동안 사랑받고 돈도 벌고, 그리고 그 자신이 특별한 의미도 되는 것. 그게 브랜드의 의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금 말하는 것을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것들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름, 용어, 심볼, 디자인, 이 모든 것이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 슈미트라는 사람은요,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고객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고객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기업, 다른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차이가 나는 독특한 것, 아까 하워드 슐츠 얘기 아시죠? 특별한 상징,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주는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또 문화, 이 전체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브랜드 경영 점점 더 흥미가 생기지 않나요? 같이 하시죠.